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평면 극좌표인데, 이제 평면 극좌표는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좌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체가 일반적으로 2차원 평면상에서 운동을 하면, 2차원 평면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은 좌표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좌표가 직각좌표계, XY 코오디네이트에서 XY 좌표계에서 물체가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이제 물체가 막 움직일 때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내가 기술을 하게 되면, 물체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위치를 기술하는 벡터는 우리가 R 벡터 이렇게 주어질 테고, 이 입자의 위치 벡터를 직각좌표계에서 나타내주면 얘는 성분이 두 개입니다. 성분은 X 성분과 Y 성분. 그래서 X에 I hat 플러스 Y에 J hat. 이 I hat하고 J hat은 각각의 X 좌표하고 Y 좌표계의 유닛 베이시스 벡터, 단위 벡터라고 했죠. 근데 이러한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편리한 거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할 때는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물체가 나로부터 얘는 저기 1m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은 x로부터 얼마, y로부터 얼마 이렇게 기술하기보다는 나로부터 1m 앞에 전방이 있는데 방향은 그냥 나하고 직선 방향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식으로 이 물체를 기술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놈의 위치 벡터를 나타낼 때는 얘는 그냥 나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어. r만큼. r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은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내가 여기다가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내가 그냥 ER hat, 크기가 1인 벡터가 이제 단위 벡터라고 했지. 방향은 이쪽 방향,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방향은 ER hat. 내가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할 때는, 위치를 내가 기술할 때는 기술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니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떤 물체의 위치를 정할 때, 위치는 나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 2차원 평면상의 물체가 있으니까 2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좌표가 XY 좌표계처럼 두 개가 존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물체가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위치를 내가 GPS로 추적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술하면 될까? 얘는 내 좌표, 나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 X축으로부터는 이렇게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수평축으로부터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고,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물체의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얘가 막 돌아다니면 R과 세타를 알면 그 물체의 위치를 정할 수가 완전히 정해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이 세타 방향, R은 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지름 방향이라고 그래요. radial direction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럼 축으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로테이션이 됐느냐, 세타만큼 로테이션이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앵글러 파트인데 앵글러 파트에 대한 단위 벡터는 그 원을 그리고 그 원의 접선 방향이 일종의 앵글러 파트의 단위 벡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름 방향의 ER 햇은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얘기하고, 이 세타 햇은 앵글러 파트의 단위 벡터, 그 회전하는 로테이션 방향의 단위 벡터를 나타내줘서 두 놈은 항상 서로 수직입니다. 서로 수직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어떤 물체의 2차원 평면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내가 정할 때는 이렇게 지름 방향과 나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고, 방향은 그쪽 방향이라고 정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 물체가 움직일 때 이 물체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막 움직이게 되면 그 물체의 속도를 내가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벡터는 dr, dt. 얘를 미분해주는 거는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의 곱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스칼라도 미분을 해줘야 되고 벡터도 미분해줘야 되고, 스칼라를 미분해주면 r 닷 er hat, 그다음에 벡터를 미분해주면 더하기 r의 der hat의 dt, 이렇게 내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직각좌표계의 경우에는 얘는 속도를 어떻게 계산해 준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칼라도 미분해줘야 되고 벡터도 미분해줘야 되는데 I hat, J hat이라고 하는 건 미분을 해주면 얼마? I hat, J hat은 미분을 해주면 이제 0이 된다 그래서 항상 동쪽하고 북쪽을 내가 정해놓으면 동쪽하고 북쪽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잖아.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ddt, dj hat의 dt 이런 놈들은 다 지로야. 그러니까 얘는 직각좌표기로 쓰면 x 닷의 I hat 더하기 y 닷의 j hat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면 되지만 우리가 폴라 코오디네이트 평면 극좌표를 쓰게 되면 단위 벡터가 이놈이 막 움직이면 물체가 움직이면 이 r도 막 변하잖아. r의 방향이 물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로테이션도 하고 막 변해요. 변하니까 얘는 시간 변화량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은 얘하고는 달리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다.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오늘 이 문제의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내가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해? 이 놈은 이제 단위 벡터를 보면 이 단위 벡터를 조금 갖다가 보면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ER hat. 그러니까 얘는 ER hat. 그 다음에 얘는 E 세타 hat. 두 놈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지? 근데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약간 이 물체가 옆으로 움직였으면 이 물체의 위치도 살짝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체의 위치도 이제 살짝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인 앵글을 내가 요놈을 델타 세타라고 합니다. 델타 세타. 굉장히 미소 앵글만큼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단위 벡터도 살짝 움직일 거야. 그래서 이 빨간색의 요 물체가 약간 로테이션 됐을 때 단위 벡터가 ER hat이 요렇게 내가 로테이션 된 거를 내가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수직한 벡터를 내가 E 세타 hat 프라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흰색 분필로 쓴 단위 벡터하고 노란색 분필로 쓴 단위 벡터가 살짝 돌아간 거예요. 같이 돌아간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을 갖다가 이 원래 단위 벡터 처음 위치에 있을 때 단위 벡터하고 그 로테이션 됐을 때 단위 벡터를 두 개를 갖다가 겹쳐보면 살짝 차이가 나.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이런 식으로 뭐 차이가 나겠지 뭐. 그래서 얘는 ER hat prime. 그 다음에 요 놈은 E 세타 hat prime.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 그 앵글이 얼마라고요? 요게 돌아간 앵글이 요 놈이 델타 세타. 여기도 똑같이 델타 세타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럼 두 벡터가 차이가 났지? 그럼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빼준 놈이 뭐냐면 그게 델타의 이 경우는 ER hat. 여기에서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를 빼준 놈은 방향이 항상 나중 놈 쪽으로 화살표 가는 거 이해되죠? 백이야. 요 놈은 뭐냐면 이 벡터는 얘 더하기 얘, 이 델타만큼의 그 차이만큼의 벡터를 두 개, 벡터의 합성을 해서 이 놈을 만들어준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벡터는 얘 더하기 이거 델타 ER hat. 여기서는 얘는 뭐냐면 델타의 E 세타 hat.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델타 ER hat하고 델타 ER hat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원호가 이게 S는 이 길이가 L이고 이 앵글이 세타면 우리가 S는 L 세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S는 L. 이 부채꼴에서 원호의 길이는 이 부채꼴의 한 변의 길이 곱하기 이 앵글 세타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이 원호를 계산해 주는 거나 요 직선 두 벡터의 차이, 두 변의 차이, 이 직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그런 결과를 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ER hat은 ER hat은 얼마야? 델타 ER hat은 뭐 이놈의 이 한 변의 길이는 ER
햇을 써도 되고 ER 햇 프라임도 써도 되지만 길이의 크기는 1이니까 얘는 뭐 ER 햇의 크기 곱하기 그 사이값 델타 세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크기가 1이니까 이놈은 크기가 1이니까 그냥 얘는 델타 세타겠지 뭐. 그러니까 이놈의 크기만 계산해주면 ER 햇은 델타 ER 햇 이 단위 벡터의 변화량은 요 앵글, 이 회전한 로테이션의 변화량, 앵글의 변화량하고 똑같다. if 어떻게 된다고? if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는 그런 근사가 맞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타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모든 놈들은 이 델타 세타가 굉장히 작은 미소변이라고 그래. 미소각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놈은 크기는 이렇게 되고 내가 이제 방향으로 보면 세타가 무지무지 작다는 얘기는 ER 햇 프라임이 ER 햇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많이 로테이션 되면 이게 만약 ER 햇 프라임이 굉장히 많이 로테이션 되면 차이가 이만큼 생길 테고 델타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ER 햇 쪽으로 자꾸 붙을 거 아니야. 노란색 단위 벡터가 하얀색 단위 벡터 쪽으로 자꾸 붙으니까 이놈의 방향을 보면 델타 ER 햇의 방향을 보면 이 화살표는 점점 세타가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놈은 뭐냐면 요 ER 햇하고 점점 수직이 됩니다. 점점 수직. 보이죠? 그래서 이놈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델타 ER 햇의 방향은 이거의 방향은 뭐하고 같으냐면 ER 햇의 수직인 놈. ER에서 수직인 놈이 뭐야? 2세타 아니야? 2세타. 그죠? 이 벡터, 노란색 벡터는 2세타. 크기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방향은 2세타 햇 방향이야. 방향을 나타내주는 단위 벡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는 이렇게 계산하고 방향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DER, DT인데 먼저 내가 델타 ER 햇 디바이드 바이 델타 세타. 델타 세타는 크기가 1인 놈이죠. 요거 분의 델타 세타를 해주면 이게 크기가 1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방향까지 고려를 해준다는 얘기는 이 절대값을 벗겨주면 돼. 방향을 고려해주면 절대값을 벗겨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놈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방향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줄게. 방향까지 고려를 해주는 거니까 이놈은 델타 세타가 이게 리미트 LIM 리미트 델타 세타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는 이놈이 뭐라고? DER D 세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지? 이게 이제 미분의 개념. 단위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라. 델타 세타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럼 이놈은 내가 지금 계산하는 건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만들려면 어떤 룰을 적용한다고? 체인 룰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DER 햇 DT를 나눠주고 DT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 그럼 D 세타. 이게 체인 룰. DT를 나눠주고 곱해주면 이놈하고 같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DER 햇의 D 세타 DT 잠깐만요. 이게 미안해. 이놈은 지금 내가 이걸 계산하는 건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DER 햇의 D 세타는 이렇게 되면 돼. 이거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요 놈을 계산을 해주려면 DER 햇의 DT는 이놈을 내가 좌변으로 보내줄게. 좌변으로 보내주면 DER 햇의 D 세타. 이놈 좌변으로 보내주면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가겠지? 얘는 D 세타 DT. 그러니까 얘는 얘 곱하기 얘 나누기 이거니까 이게 좌변으로 넘어갈 때는 분모 분자가 바뀝니다. 3분의 4가 넘어갈 때는 4분의 3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놈은 뭐냐 하면 얘는
세타를 시간에서 미분해 준 걸 세타다. 그 다음에 DER 해서 D세타. DER 해서 D세타는 방향이 어떻게 돼? DER 해서 방향에 DER 해서 D세타는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어떤 방향? 이 델타 ER의 이놈의 얘가 방향을 결정을 해주잖아. 그 방향은 뭐하고 같다고? 2세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2세타 해. 요게 이제 크기, 이거는 크기를 계산해주면 1이고 방향을 계산해주면 2세타 해시고 이놈의 델타 ER 햇의 크기는 델타 세타, 방향은 어떤 방향? 이 방향, 얘하고 같은 방향. 그게 이제 이런 그 단위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크기는 1, 방향은 2세타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 그걸 활용해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이놈은 뭐냐면 얘는 2세타 햇 이렇게 됩니다. 2세타 햇, 세타 자세 2세타 햇.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놈은 이제 우리가 크기하고 단위 벡터 방향을 주면 여기다 하나 쓸게. ER 햇 DT는 세타 자세 2세타 햇, 세타 자세 2세타 햇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짓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델타 요 놈을 이거 델타 2세타잖아. 이 델타 2세타 요 세타에 대한 이 단위 벡터의 변화량,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해?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의 변화량은 크기는 뭐 ER 2세타 whatever, 이 크기가 1이니까 요 놈은 2세타라고 써도 되고, 크기는 여전히 2세타의 델타 2세타의 요 놈의 변화량 델타 2세타의 크기는 여전히 델타 세타하고 같은 거야. 그죠? 세타 is very small.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돼? 세타 이놈의 델타 2세타의 방향은 어떤, 이 세타가 점점 작아지면 이 노란색 불빛이 노란색 단위 벡터가 점점 이 세타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화살표 요 놈의 방향은 어떤 거냐면 ER 햇하고 나란한 방향인데 부호는 바뀌어. 그죠? 화살표는 얘는 왼쪽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방향으로 따지면 이 방향은 마이너스 ER 햇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결정을 해주면 D2 세타를 D 세타로 나눠주면 이 놈을 델타 2 세타를 델타 세타로 나눠주고 그 놈을 델타 세타를 0으로 보내주는 리밋이 D 세타 D 세타인데 요 놈은 크기는 1, 방향은 어느 방향? 이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ER 햇. 그래서 우리가 D2 세타 D 세타는 마이너스 ER 햇이 되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써볼게. DER 햇 D 세타는 2 세타 햇이 되고, D2 세타 D 세타는 마이너스 ER 햇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벡터의 ER 햇하고 2 세타 햇의 앵글에 대한 미분은 그 단위 벡터로 가는데, 하나는 ER 햇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 세타 햇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ER 햇으로 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 놈도 지금 우리가 얻은 결론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써먹을게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평면 극좌표에서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심플하게 R과 ER 햇으로 내가 이제 정해주면 그놈의 속도는, 그 물체가 2차원 평면상에서 막 움직일 때 속도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R 닷에 ER 햇 플러스 R의 DER DT는 얼마? DER DT는 세타 닷에 2세타 햇.
그래서 얘가 세타 닷에 2 세타 헷 이렇게 됩니다. 세타 닷에 2 세타 헷. 속도는 뭐냐면 이 지름 방향의 성분도 가지고 있고 이게 세타 방향의 성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평면 극좌표에서 속도 성분이야. 그래서 스칼라량은 r 닷.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는 v는 원운동하는 물체가 어떤 물체가 등속력으로 원운동한다. 그럼 등속 원운동할 때 이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V는 R 오메가. 그래서 이게 R 오메가. 이게 원운동하는 소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회전하는 소스. 이 놈은 뭐냐면 이 두 번째 항은 물체의 회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이 놈은 뭐냐면 물체가 병진 운동하는, 직선 운동하는, 요 놈이 직선 운동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그래서 2차원 평면상에서 물체가 빙글빙글 돌면, 물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이는, 이 R-은 뭐냐면, R-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름 방향으로 뭔가 변화량이 있어야 되는데, 등속 원운동하는 놈은 지름 방향으로 변화량이 없잖아. R-0잖아요. 등속 원운동의 경우는 R-0니까 이놈은 없는 거고 세타 방향의 성분, 접선 방향의 성분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V는 우리가 R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 쭉 직선 운동만 하면 세타가 항상 일정해. 그냥 한없이 가. 그러면 세타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세타 다시 0이지? 그러니까 세타 방향으로 운동 없이 그냥 직선 운동만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조합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V라고 하는 게. 꼭 명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ER 해서 D 세타 여기서부터 요것도 이제 세타에 대한 시간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요 놈은 세타에 대한 시간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DE 세타의 DT는 DE 세타를 세타로 그 체인룰을 적용해서 세타로 나눠주고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고 그럼 이게 DE 세타는 뭐야? 얘는 세타 닷에 이 세타 E 세타를 세타로 미분을 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ER 헷. 그래서 얘는 세타 닷에 마이너스 ER 헷 이렇게 됩니다. 요게 세타에 대한 시간 E 세타에 대한 시간 미분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같이 적어주면 얘가 D 세타 헷 DT는 마이너스 세타 닷에 ER 헷 마이너스 세타 닷에 ER 헷. 이게 굉장히 두 개가 중요한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의 시간 변화량을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두 번째로 이놈으로부터 이제 가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가속도는 뭐야?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해 준 거죠. 이게 이제 가속도야.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게 가속도니까 이놈은 이제 미분이 되게 많네. 얘도 미분해줘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미분을 해줘야 돼. 스칼라하고 벡터의 곱은 이걸 다 미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얘를 먼저 미분해주면 R 더블 닷에 ER 헷. 그 다음에 더하기 R 닷에 DER 헷에 DT. 이거 이제 이걸 미분해줬죠. 그 다음에 얘는 얘 거 처음 거 먼저 미분해주면 R 닷에 세타 닷에 E 세타 헷.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해주면 R의 세타의 더블 닷. 더블 닷은 시간에서 2차 미분해줘라 이런 얘기야. E 세타 헷.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미분해주면 R 세타 닷에 E 세타 헷. 되게 많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미분을 해준 거야. 왜 빠진 거 있나? R 세타 닷에 얘를 미분을 해줘야지. R 세타 닷에 DE 세타 헷 DT. 이렇게 내가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요 놈은 DER 헷에 이 단위 벡터를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세타 닷에 E 세타 헷. 얘는 뭐냐면 세타 닷에 E 세타 헷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타
햇을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세타 닷의 ER 햇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놈은 ER 햇 방향의 성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세타 햇 방향의 성분도 이렇게 있을 거야. 왜냐면 단위 벡터는 지름 방향하고 앵글 방향이니까 두 개에 대한 성분을 다 묶어주면 ER 햇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기 R 얘가 있겠네. 그래서 이게 R 더블 닷 또 그 다음에 얘도 가지고 있네. R 더블 닷 얘는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스퀘어 마이너스 R의 세타 닷의 스퀘어 그죠? 세타는 누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건 이제 다 써먹었죠 우리가? 내가 지울게. 그 다음에 얘는 R 닷 세타 닷이 있고 R 닷 세타 닷이 있으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R의 세타의 더블 닷 플러스 2배 R 닷 세타 닷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속도는 이렇게 줘. 이게 가속도 성분이야. 이 지름 방향에서 2차원 평면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내가 이제 기술을 할 때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이렇게 지름 방향 성분과 세타 방향 성분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반지름이 R이 어떤 물체가 반지름 R로 등속으로 이렇게 등속력을 일정하게 움직일 때 이 물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라고 그랬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뭐만 존재해? 구심 가속도, 회전의 중심. 회전의 중심으로 구심 가속도가 존재하고 그놈은 항상 V는 R 오메가, 그 다음에 A는 구심 가속도는 크기는 방향은 회전의 중심 방향, 크기는 R 오메가의 제곱. 이게 R 오메가 제곱이 뭐냐면 R의 이게 세타 낫의 제곱. 앵글의 시간 변화량이 각속도니까 이게 구심 가속도는 R 세타 낫의 제곱이야. 그죠? 등속 원운동하는 놈은 가속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구심 가속도. 그거를 여기서 찾아볼까? 등속 원운동의 개념은 뭐죠?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 등속도 운동이라 했어? 가속도 운동이라 했어? 가속도 운동이라 했죠? 가속도는 근데 일정하지 않아. 가속도는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고 등속도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변가속도 운동. 변하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 이러한 등속 원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R이 일정하니까 R 닷 그거 속도 이 지름 방향이 일정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진동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R 닷도 없고 R 더블 닷도 없는 거야. 그렇다면 R 닷도 없고 R 더블 닷도 없으니까 R 더블 닷 이거 없죠? 그 다음에 이게 R 닷 없으니까 이놈도 없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세타 닷 이게 오메가라고 했죠? 오메가가 일정한 운동이 등속 원운동이야.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해야 되잖아. 일정한 속력으로 오려면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오메가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일정한 놈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얼마가 돼? 이게 0이 되잖아요. 이게 등속 원운동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세타의 더블 닷도 0이니까 이 놈도 0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타 방향의 성분은 없는 거야. 이게 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남는 건 뭐야? R 오메가의 제곱. R 오메가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뭐죠? ER 햇 지름 방향에 대해서 ER 햇의 네거티브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한다. V는 그래서 구심 가속도만 딱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평면 극좌표를 이해를 할 때는 내가 평면 극좌표를 내가 가지고 선생님 최쌤이 뭐라고 했지? 등속 원운동에 한번 적용을 해봐가지고 그놈이 그렇게 다 일관되게 맞는지 체크를 해보라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 다른 운동에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는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얘는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의 스퀘어에 ER 햇 플러스
R 세타의 더블 닷 플러스 2R 닷의 세타 닷의 2세타 해. 요게 이제 속도, 가속도. 뭐든지 속도,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평면상에서 물체 운동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그걸 적용을 해봐서 어떨 때 R 성분이 살아났는지, 어떨 때 세타 성분이 살아났는지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한번 그 유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요 이제 세타다 요 놈은 복잡한데 한번 내가 좀 볼게요. 이 놈은 보면 내가 R 제곱 그러니까 R에 세타 더블 닷 한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2R 닷 세타 닷은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들 내가 R 제곱에 R 제곱 세타 닷 R 제곱 세타 닷을 한번 볼까? R 제곱 세타 닷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R 제곱 세타 닷을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스칼라 두 개니까 스칼라 두 개의 곱은 얘를 한번 미분해주고 얘를 미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D에 R 제곱 DT 세타 닷 플러스 R 제곱에 D 세타 닷에 DT 이렇게 미분을 해줘야 돼. 각각을 한 번씩 다 미분을 해줘야 돼. R 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R 제곱에 대한 시간 미분은 얼마? 2R? 2R다? 얘는 어떻게 미분해줘요? 얘는 R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는 얘기는 체인룰을 쓰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인 건데 자꾸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 R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준다는 얘기는 이 R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체인룰을 적용해서 R을 곱해주고 R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R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건 쉽죠? 2R. 그 다음에 요 놈은 R을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R 닷. 그래서 2R에 R 닷. 그게 요 놈입니다. 2R에 R 닷의 세타 닷. 이게 체인룰. 항상 체인룰 기억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 맨날 틀려. 그 다음에 요 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이건 R제곱에 이거 세타 닷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세타의 더블 닷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R이 공통인수로 하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2R 닷의 세타 닷 더하기 R의 세타의 더블 닷 이렇게 내가 묶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놈이 얘하고 같잖아. R 세타의 더블 닷 더하기 2R 닷 세타 닷이 이놈하고 같으니까 이 R분의 1을 좌변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1/R을 해주면 그러면 얘 나누기 1/R을 해주면 그게 얘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결론은 요 놈은 요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요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놈은 내가 1/R에 dt에 R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세타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만약에 R 제곱 오메가 요 조합이 항상 시간에 대해서 무관하면 일정하면 예를 들면 R이 작아질 때 세타 닷이 커지고 뭐 세타 닷이 작아지면 R 제곱이 커지고 그런 방식으로 if R 제곱 세타 닷이 이게 항상 일정하면 그럼 얘는 항상 0이죠. 그러면 그 가속도 세타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타 방향의 가속도 성분이 0이 되려면 R제곱 세타 닷이 시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평면 복잡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강의한 거를 꼭 한번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대면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내가 마지막 장을 할게요.